다들 대하와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나요? 대령다님 오늘 하루 별일 없었나요? 그냥 뭐 일 많았죠. 골치 아픈 일들, 비즈니스적인 거, 사무적인 것들, 그 외에는 뭐 안 좋은 일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소식, 오늘도 짧고 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21일자 전 세계 코로나 상황, 오늘 확진자 지금 이 시간까지 통계된 게 507만 명이에요. 오늘 확진자 증가수 제가 봤을 때 약 10만 명까지도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카운트된 게 9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증가수는 변함이 없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망자 수도 33만 명을 넘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 증가수도 4,400명을 넘었습니다. 좀처럼 이게 전 세계 확진자 증가수는 꺾이려고 하지 않아요. 언제 어디까지 돌아야 될지 아직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한국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국 오늘자 확진자 수는 11,122명입니다. 11,122명이고 오늘 확진자 증가수 12명입니다. 어제보다는 좀 많이 줄었는데 12명 중에 2명이 해외 유입이고요. 10명이 지역 발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망자 수도 1명 늘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총 사망자 수는 264명이고 격리 해제 완치자 수가 1,135명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지금 현존하는 확진자 수 1,000명 이하로 여러분들 떨어졌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까지 총 실행한 검사자 수만 약 80만 명이에요. 자, 오늘 한국에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대구에서 또 이게 터졌죠. 대구서 등교 수업 하루 만에 코로나19 양성, 학교 폐쇄, 기숙사생 17명 격리, 3학년 재학생 94명 귀가 조치. 등교 수업을 시작한 대구 한 고등학교에서 하루 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명이 나와 학교가 폐쇄되고 3학년 전원이 귀가 조치했다. 여기가 수성구 대구 농업 마이스터고 기숙사 입소한 고3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하네요. 숙소 안에서는 1명이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이날 1교시 수업 시작 직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양성으로 나온 이 학생을 포함한 기숙사생 17명을 격리 조치하고 나머지 3학년 학생 94명은 귀가시켰다. 계약하자마자 또 이거 귀가 조치. 어제는 인천에서 그랬는데 오늘은 대구에서 또 나오네요. 80일 만에 등교를 했는데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다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도 하면서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식당 가서도 밥 먹을 때도 다들 이제 칸막이에서 밥을 먹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뚫리네. 근데 여러분들, 놀라웠던 거는 제가 아까 뉴스를 봤는데 이 학생 있잖아요. 아무 증상도 없었대요. 무증상자였어요. 무증상자. 학교에서는 진짜 더 이상 안 터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강에 떴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등교 고3 학생 교사 233명 의심 증상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고3 학생 첫 등교 날인 어제 20일 학생 224명과 교사 9명 등 233명이 의심 증상자로 집계됐습니다 라고 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어제 자체 격리와 자가 진단 등을 통한 등교 중지 대상자는 교직원 6명과 학생 139명 등 9명, 등교 뒤 발열 증상을 보인 학생과 교직원은 88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있다는 거죠. 학교를 갔는데 증상 있는 학생이랑 교사 합쳐가지고 233명. 그냥 단순한 몸살일 수도 있고 단순한 감기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계속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주 초중학교 등교 수업을 추진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불안불안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등교하지 마세요, 계약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런 얘기도 못 하겠어. 왜냐면 너무 쉬웠잖아. 너무 쉬웠고 고3 친구들 공부도 해야 되고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한데, 그렇다고 아예 그냥 완전 찬성하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또 이렇게 확진자가 조금씩 나오고, 그냥 잘 되리라 믿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신촌 주점 다녀온 진주 20대 확진. 장시간 접촉자 신원 파악 아직 안 돼. 신촌의 한 주점을 다녀간 진주 거주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확진자와 같이 4시간
동안 버스를 탔던 한 명은 아직도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야, 이건 이태원이 아니라 또 신촌이야? 4일 날에 신촌을 방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아예 너도 나도 다 걸리고 있다 그러면 나도 뭐 누구한테 걸렸겠구나, 거기서 뭐 겹쳤나 보다, 뭐 동선이 겹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 그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느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내가 어떻게 걸렸는지 몰라요. 그게 제일 이제 골치 아픈 거지.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속보로 올라온 건데, 수원의 버즈 PC방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기라고 올라왔습니다. 이태원발 확진자 2명 접촉, 동남보건대 수원 천천동 일대 커피숍 방문, 버즈 PC방 19명 접촉, 수원 54분 확진자 캠핑 볼링장 이어 집단 감염 위기. 이게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나와야 될 텐데. 자, 그리고 오늘 한국에는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가격리 어기고 외출한 20대 일본인 남성 구속, 외국인 첫살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어기고 이제 들락날락 그랬나 봐요. 그것도 외국인이. 근데 뭐 국적을 떠나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 이거는 자가격리는 진짜 자가격리를 해야 돼. 법인데 법을 어겼잖아요. 이건 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국적의 23살 A씨, 이 사람은 이거 자가격리 무단 이탈이 8차례 위반이래요. A씨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명령을 8차례 어기고 식당과 병원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8차례? 이건 거의 그냥 그럼 8차례 동안 경고를 계속 줬다는 거 아니야. 말귀를 못 알아쳐먹나?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어이가 없네. 이런 친구들은 추방하면 안 되지. 왜 추방을 해요? 콩밥 먹여야지. 들어가서 그냥 한 적당하게 한 5년 정도 썩다가 나오라 그래야지. 들어가서 이제 뭐 비누도 좀 주다 보면 이제 인생을 깨닫게 될 거야.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러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 이후 인생에도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태원 클럽 바이러스 있잖아요. 이태원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천지 때와는 다르대요. 이 기사가 떴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크게 3종류로 나눕니다. 박쥐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하며 초기 중국 우한 환자에게 나타난 A형. A형이 중국 우한을 벗어나 변형된 뒤 중국 전역과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에 크게 확산한 B형. 그리고 B형이 또 변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한 C형. 이렇게 3가지래요. 우리나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주 초기에는 A형이 주로 발견됐지만 대구 신천지 사태 이후에는 B형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었다. 유형이 C형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 입국자들에게서 개별적으로 확인된 적은 있지만 집단 감염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은 숨어있던 B형 감염자를 통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자들이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해보니 기존에 퍼져있던 B형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C형으로 확인됐다. 그러면 이건 답이 좀 나오는 게, 이거는 국내 전파된 게 아니라 C형, 미국이랑 유럽에서 들어간 거라 하잖아요. 그럼 미국 혹은 유럽에서 입국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 격리를 하다가 격리하는 그 와중에 퍼뜨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격리기간 2주가 끝난 뒤, 자가격리기간 2주가 끝난 뒤에도 아직 그 잠복기가 더 길었던 거지,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 C형 바이러스를 가지고 가서 이태원에서 전파시켰다. 대충 이런 추측이 나오죠, 그죠? 외국인일 수도 있다는 거지. 한국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잠복기간이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2주지만 잠복기간이 길게는 40일, 50일까지 사람도 있었어요. C형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도록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G614라는 돌연변이가 생긴 건데, 최근 연구에서는 B형보다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원 좀 이제 더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오늘자로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6명 됐다 그러죠. 206명. 빨리 좀 이게 해결됐으면 한다. 근데 이 반면에 또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이태원 관련 부산 거주자 전원 보건관리 해제. 이태원 관련된 부산 거주자가 총 497명. 와, 진짜 연휴 기간 때 이태원에 온 부산 사람들 이렇게 많았어? 부산에 사는 사람들, 이태원 관련된
사람이 총 497명인데 보건당국에서 다 그 관리해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 뜻은 즉 이제 확진자가 더 이상 안 나왔다는 거죠. 이건 좋은 소식이죠, 그죠? 보건당국은 앞으로 이태원 연관 부산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해제한 거라고 하는데 더 안 나와야지. 자, 그리고 또 좋은 기사. 이것도 기분 좋은 기사인데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사예요. 방역당국 코로나19 백신 내년 하반기 목표 개발 중. 이거 한국 소식이에요. 방역당국이 내년 하반기 중 코로나19 백신 국내 생산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하반기 중 국내 생산을 목표로 합성 항원 백신과 핵산 백신 각 한 건의 연구 개발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치료제도 올해 안에 임상 적용을 목표로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발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발. 그리고 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대학교 있잖아요. 대학교 1학기 내내 인터넷 수업 등록금 반환 요구 본격. 이게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 비싼 학비 내놨는데 학기 내내 인터넷 수업만 듣는 거야. 그게 무슨 대학 생활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숙사비랑 학비 절반은 줘야 될 것 같다고? 돌려주려는가? 아무튼 요 문제도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요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그렇고 뭐 일반 분들 다 그렇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뭘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아무도 솔직히 모르잖아요. 막막하고. 이런 것들도 좀 나라에서 좀 책임지고 좀 이렇게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뭘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코로나19에 지갑 닫은 가게, 교육비, 외식, 오락문화, 소비, 급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지역 경제가 그냥 죽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이미 잘린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돈 모아야 되겠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지갑이 닫히는 거예요. 코로나19에 가게 씀씀이 확 줄었다. 덜 다니고 덜 놀고. 21일 통계청의 2020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월 내지 3월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가계 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 감소해 전국 단위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명목 월 평균 소비 지출 287만 8천 원으로 작년 1분기 306만 1,000원보다 6%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매출액 증감 탑10. 코로나19 확진자가 절정에 달했던 3월 매출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여행 관련 업종.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자전거와 인터넷 쇼핑, 그리고 홈쿡을 위한 식재료 관련.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게 아니면 이미 무너진 데도 많고, 면세점, 여행사, 무술 도장, 영화관, 테마파크, 항공사, 고속버스, 철도, 예식장, 웨딩 토탈 서비스, 이쪽으로 그냥 지금 다 줄줄이 그냥 지금 거의 뭐 흘러내리고 있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나가는 거 자전거, 인터넷 쇼핑, 정육점, 홈쇼핑, 주류 전문점, 슈퍼마켓, 택배 서비스, 약국, 그리고 성형외과. 야, 이거 소비의 변동이 이렇게 많이 변했네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 맞아. 요즘 이게 한강 나가서 뛸 때 보니까 사람들 자전거 진짜 많이 타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인천시는요, 지금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계속 생기잖아요. 인천시는 모든 동전 노래방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전국적으로 또 확산할지도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노래방에 가는 사람들이 아직 많잖아요. 근데 노래방에서 감염되기가 진짜 쉽거든. 그래가지고 노래방도 한동안은 좀 이렇게 문을 닫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코로나 외의 국내 뉴스 중에 또 한 개인데,
연쇄살인 사건 그 최신종 공개되자 어제 그 기사 나왔잖아요. 신상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연쇄살인 최신종 공개되자 주변에선 놀랍지 않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 친구, 선후배 모두 때려. 되게 잔인했다. 원래부터 약간 좀 폭력성이 좀 있었네. 주위 사람들이 얘 언젠가 이럴 줄 알았어. 신기하지도 않다. 이런 반응이래요. 한편 경찰이 최신종이 다른 피해 여성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지방경찰청은 피의자와 지난 1년간 통화한 1148명 중 1104명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나머지 44명은 아직 연락이 되지 않는다. 야,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오늘 국내 뉴스, 국내 기사 전달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사 전달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국제 뉴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